원래 형전에서는 아직에는 할 일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 어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꼭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한국에 왔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제 소개했을 때는 뭐 생일까지는 정확하게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셔서 제 꾸지는 뭐 그런 제 이야기는 제가 안 해도 되지만 제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는 자랐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자랐고 바로 우리 집 앞에서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영하고 있는 그 친구들 같이 있었던 유프라테스 강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한국인 친구들입니다. 여기부터는 여기 한국이랑 인연이 시작은 했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우리 집에서도 놀고 친구 되고 한국에 오게 됐는데 한국에 왔을 때는 뭐 다양한 활동하다가 헬프시리아도 설립도 하고 그리고 여러 다양한 모델을 시리아 상황, 난민 상황, 이주민, 무슬림 이야기, 중동 이야기 등등등 관련한 이야기를 알리러 다니면서 다양한 행사, 국제 행사도 다니면서 상도 여러 번도 상 탔고 받았고 그리고 결국은 감사하게도 2020년에 한국 국적 취득했고 지금 한국 여권 가지고 있으면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동국대학교에서는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제가 공부하러 한국에 왔는데 석사는 동국대학교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작년에는 박사 학위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공부 여전히 좀 길었지만 그래서 작년엔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은 하고 이렇게 좀 맑은 날, 멋진 날, 행복한 날에도 있었고 졸업식은 끝나자마자 여러분은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터키 시리아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졸업식을 마치고 바로 다음 날 지진 형제안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짧게만 얘기하면 한국 생활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맑은 모습이죠. 그렇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한국 생활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 받을 때는 정말 할 이야기 많아요. 제가 한국에 온 이유가 처음에는 친구 만나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처럼 시리아에서 우리 집 근처 다마스커스 대학교 다니고 있으면서 제가 학교에 수업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길거리에선 헤맸고 좀 길 모르고 좀 상황 조금 막 못하고 있는 한국인이 두 명 있었습니다.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제가 딱 봤을 때는 뭔가 도움 필요한 것 같아서 오지랖 넓어서 관심 넓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도와주면서 왜 여기 왔습니까? 어떤 도움 필요합니까? 이렇게 도와주다가 그분들이랑 친구 되고 그 친구들 통해서 다양한 한국인들도 만나게 됐고 그 다양한 한국인들 만나면서 대한민국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사우스 코리아는 알고 있죠. 근데 알고 있는 거는 별 몇 개밖에 안 됩니다. 내 기업들 뭐 현대, 기아, 뭐 삼성, LG 그런 브랜드 물품들이 생산하고 있는 물건들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나라 있구나 하고 남한, 북한 매일매일 서로 죽이려고 맨날 이렇게 정쟁이 일어나고 있는 언론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 보니까 완전히 위험한 지역이구나 이렇게만 인식이 되고 있는데 어느 날 한국인 친구들 만나고 한국인 친구들 통해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알게 됐고 문화도 알고 역사도 배우고 다양한 이야기를 또 배우다가 좀 매력적인 나라인 것 같은데요. 근데 검색하다가 한국이랑 시리아랑 아무 관계 없어요. 관계도 없고 한국에 와 있는 시리아 학생 한 명도 없고 한국에서는 살고 있는 시리아인이 몇 명 있는지도 모르고 찾아보니까는 30-40명밖에 안 되고 그분들은 사업만 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왜 시리아 사람들이 이 멋진 나라에 가지 않았을까 이런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호기심도 생기고 그때는 저는 그냥 놀고 있던 사람은 아닙니다. 당연히 다마스커스 대학교 다니면서 법을 공부하면서 변호사 시험도 준비하면서 제가 변호사 시험을
끝나면 뭐 변호사인 활동 좀 1, 2년 정도 하고 프랑스 가다가 프랑스 법을 배우고 프랑스 문화도 배우고 프랑스에서는 석사, 박사를 더 받고 다시 시리아 돌아와서는 공부하겠다 이런 꿈을 꾸고 있으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우연히 한국인 친구들 만나고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 프로도 배우고 뭐 비자도 준비하고 장학금도 하고 변호사 시험도 준비하고 많이 바쁘면서도 한국인 친구들도 만나잖아요. 그래서 한국인 친구들 통해서 나오는 따뜻함 그 좀 멋진 모습을 좀 너무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프랑스 가면 뭐 할까요? 프랑스 가면 법을 공부하고 뭐 법을 배우다가 문화 배우다가 다시 시리아 돌아와서 다마스커스 대학교 저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들처럼 좀 뭐 법 교수 되고 뭐 차례 잡고 생활하면 될 텐데 근데 한국 가면 어떤 미래 있을까요? 한국 가면 뭔가 더 신기할 것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한국을 오게 됐는데 한국에 왔다가 한국 오는 순간부터는 많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좋은 생각들도 사라지고 나쁜 생각들도 생기고 다양한 생각을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만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오기 전에 시리아에서 좋은 사람들 만났고 따뜻한 사람들 만났고 다들 모범생이잖아요. 해외에서는 최대한 멋진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이죠. 항상 법을 위반하지도 않고 뭐가는 멋진 모습도 보여주고도 하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모두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막상 한국에 도착했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들을 무슬림 이유로만 해도 아랍인 이유로만 해도 차별하고 제가 만나지도 않았는데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는데 뭐 나를 무서워하고 나를 욕하고 나랑 친구 되고 싶지도 않고 왜? 저는 그분들 만나본 적이 없는데 혹은 한 번 밥 먹거나 커피만 마시거나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왜 저를 의심하고 왜 저를 무서워하고 그런 거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렇게 겪었으니까 좀 실망도 했고 솔직히 좀 많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뭐 하나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장학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어느 대학교에서는 또 장학금도 받고 입학 서류 다 통과되고 시험도 다 통과됐고도 하는데 지도 교수님만 이렇게 만나면 됩니다. 그런 지도 교수님이 저를 서류상으로만 보고 멋진 학생인데 좋은 사람인 것 같다 하고 저를 뽑았습니다. 지도 교수 만나러 갔더니 바로 딱 네가 무슬림이니?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럼 장학금 딱 탈락. 나랑 공부 안 된다. 근데 이 무슬림 이유로만 딱 저를 배제도 하고 그 장학금도 잃었고 입학 서류를 다 취소하게 됐고 또 한 학기도 헤매면서는 여러 대학교 다니면서는 지원서 쓰고도 하니까 그건 제일 첫 차별 사건이었고 이후에는 자꾸 큰 사건들이 계속 터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활동하면서 시리아 알리면서도 하면서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고 욕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것처럼 메시지 나온 것처럼 협박하고 살해하겠다는 사람까지 집 주소를도 알고 집에 와가지고 집 앞에 사진 찍고 인증샷도 찍고 네 집 앞에서 왔습니다 이야기도 하고 보내고 또 하다가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는데 사실 무섭고 두렵고 힘들죠. 그래서 그것을 공개는 하지 못하고 친한 친구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저를 아끼는 친구들한테만 보여주다가 어떤 분이 나서서 한국인이 나서서 좀 나 대신 이렇게 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와합을 협박하면 안 된다. 법적으로는 뭔가 대응하겠다, 뭐 하겠다도 하고 저를 보호하고 이런저런 일들 많습니다. 그래서 뭐 무슬림 이유로만 해도 네가 테러리스트 아니야? 내가는 IS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또 많습니다. 항상 특히 그 2015년에는 IS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됐고 물론 많은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은 그 테러 집단 때문에 공포심을 가지면서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 테러리스트들은 우리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그 테러리스트 너무 무섭고 우리가 그 테러리스트 때문에 힘듭니다. 제가 IS 때문에 많은 친척, 많은 가족을 이렇게 잃었고 축가를도 참수하고 삼촌도 참수하고 아버지를도 감옥에는 여러 번 이렇게는 잡혔고 그리고 뭐 인질로는 우리 외삼촌들도 몇 번 또 잡혔고 그런 사건들 계속 겪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지하철 서울에서는 행사에 있어서는 가면서 이 글 올리고 우리 내 사촌 동생이 좀 15살 참수하고 적었다고 하는데 바로 다음날 이거 새벽에 올리고 다음날에 아침에 가다가 어떤 지하철에서는 어떤 분을 저를 보고 네가 IS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욕하면서도 그래서 저를 또 보면서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대답을 할지도 모르고 저를 엄청나게는 지금 무역적인 이렇게 심한 이야기를 또 하면서 저는 여기 어떤 대답할지 제가 며칠 동안 밤새고 못 자고 이런 힘든 뉴스를 소식을 또 접하면서도 화가 나는 상태인데 그분이 와서 네가 IS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제가 폭발하면 안 될까 지금 최대한 폭발하지 않도록 감정을 이렇게 좀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다가 다른 한국인들이 같은 칸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나서서 그래서 네가 왜 외국인 공격하냐? 그래서 날리고 싸우고 네가 뭐가 알고 있냐? 그분들은 전혀 나를 모르고 저를 공격하는 사람은 어디 언론에서 제 얼굴을 보고 욕했을 뿐입니다. 근데 앉아 있는 사람들 아블와합이라는 사람 그 외국인 누군지도 모르고 여기 왜 와 있는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이렇게 당하기만 하면 안 되니까 나서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좋다고 말하기 어렵고 나쁘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대한민국 생활은 시리아 생활, 다른 나라 생활 다 비슷합니다. 힘든 점도 있고 행복한 점도 있고 완벽한 나라도 없고 좋은 사람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고 좀 뭔가 마음이 열린 사람도 있고 뭐 시야 좁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꾸준한 한국만 가지고는 한국 생활 어떠냐 물어보면 이거 질문 자체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같은 자리에서는 상처받으면서 같은 자리에서도 위로도 받습니다. 항상 그렇고 그리고 저 압둘와합은 아니더라도 이 위치 이 상황에서 있는 사람은 나 아니더라도 이런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별이라는 것 외국인 없어도 한국에는 이미 많이 있습니다. 지역 차별, 학업 차별도 학영 차별, 다양한 차별이 있으니까 압둘와합이 때문에 생긴 차별은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 없어도 차별이 남아있고 차별은 병이고 그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다양한 이야기는 들어야 할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제가는 시리아에서 왔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시리아라는 나라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제 이야기만 하면 힘든 이야기보다는 좀 맑은 시리아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특히 어린 친구들은 시리아 어디 있는지 나라인지 음식인지는 모르죠. 나도 옛날에도 몰랐어요. 음식인지 뭐지? 근데 알고 보니까 시리아는 나라 이름입니다. 시리아는 이 빨간 점입니다. 이렇게 지도 보시면 조그만한 그 빨간 점인데요. 우리 한반도는 여기 있죠. 우리는 여기 있는데 시리아랑 엄청나게 멀죠. 쭉 아시아 제일 끝입니다. 이거 좀 가까이 보자면 바로 위에는 터키, 레바논, 요르단, 팔레스타인, 이라크 그리고 앞에는 지중해 있습니다. 요즘은 최근에는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많은 사람들 알고 있을 텐데요. 옛날에는 시리아 지도만 이야기해도 시리아 이름만 이야기해도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리아에서 왔습니다 이야기할 때는 많은 사람들은 시리아는 이슬람 나라 그리고 아랍 나라 그러면 모든 시리아 사람들이 다 무슬림이고 모든 시리아 사람들은 다 무슬림이면서 아랍이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시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슬림뿐만 아니라 아랍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 살고 있습니다. 역사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집 앞에서는 유프라테스 강 있잖아요. 아까 사진 봤잖아요. 그래서 한국 친구들이 되게 잘하는 거 많아요.
자랑할 것도 많고 해외여행도 많이 하고 지식도 많고 취미도 많고 재능 많고도 하는데 이야기할 것 많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을 무식한 사람으로서는 자랑할 부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재미없는 농담 하나만 합니다. 우리 집 앞에서는 첫 인류 문명이 발생했습니다. 그거는 거짓말은 아니죠. 거기는 메소포타미아부터는 메소포타미아는 디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4대 문명 중에서 제일 오래된 문명이 있고 그 문명부터 지금까지 사람 살고 있는 곳이고 그 장소는 바로 우리 집 근처에 걸어서 5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런 재미없는 농담도 하면서 어릴 때는 제가 학교 다니기 전에는 이러한 이렇게 흐름한 집들, 무너진 집들, 눌러로 된 집들만 보고 있는데 그것은 뭔지는 모르고 근데 신기한 거 그냥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단체로도 와가지고는 반바지도 입고 모자도 쓰고 좀 선글라스도 끼고 목에서는 카메라도 걸고 이런 멋진 유프라테스에 있는 자연을 보지도 않고 이런 무너지는 것도만 이렇게 집착하고 사진 찍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것보다 좋은 것도 많을 텐데 왜 여기는 찍지? 보고 그리고 저하고 친구들하고 여기에 위에 올라가고 뛰고 내리고 뭐 축구도 하고 말 타고 여기 안에서 놀다가 하는데 이건 그냥 무너진 집이고 오랜된 집뿐이다 하다가 공부하게 됐고 학교도 다니게 됐고 역사 공부하게 됐고 이것은 무엇인지 알게 된 후에는 자부심 가지면서 긴장 가지면서 이어서 와 여기 어마어마한 역사는 여기 있구나 사회 있구나 알게 되면서 친구들이 옆에는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후에 뭔가 위에 올라가거나 내리면 바로 말리고 절대는 만지지 말라고도 하고 이제 외국인들 왜 여기 사진만 찍는지는 알게 됐고 저도 그런 장소들 볼 때마다 못했다고 자부심 가집니다. 아마 시리아라는 나라만 하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어떤 한국인 친구가 이렇게 말하고 좀 여러 면에 이렇게 여러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시리아 나라 전체가 열린 박물관입니다. 어느 지역 가든 어느 도시 가든 어느 작은 마을 가든 이런 유적지를 나볼 수 있고 다양한 역사를 섞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리아에서는 무슬림뿐만 아니라 아랍 민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 다양한 종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쿠르드, 두르즈, 아르메니아, 아랍인 등등등 여러 민족 다 살고 있고 종교도 이슬람교, 유대교 등등 여러 종교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사진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오마위야 사원 모습이고 현대적인 사원 모습이고 오래된 사원 모습도 있고 그래서 어느 지역도 가도 이런 이렇게 교회도 볼 수 있고 옆에 이슬람 사원도 있고 이슬람 사원 하나 있는데 옆에는 교회들도 있고 뭐 교회 있고 옆에는 이슬람 사원이나 이런 모습처럼 어느 지역 가든 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뭐 평범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특히 종교 시설들은 한국처럼 이렇게 너무 관리 잘 되고 있는 거 아니라 너무 오래되고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뭔가 항상 시설 문제가 생깁니다. 뭔가 예를 들어서는 이슬람교에서는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것은 아시죠?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 될 때는 알리는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이슬람 사원에서 이거는 바로 아잔이라고 합니다. 이맘님이 와서 시간 됐다가 마이크 잡고 아잔 올리려고 하다가 마이크 안 나오거나 뭐 청기 나갔거나 뭐 뭔지 곤란하죠. 눈감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옆에 있는 교회에 가서 뭐 아잔 올려달라 하든지 이렇게도 하면 거기 교회에서는 벨로 띵뚱띵뚱 하든지 뭔가 마이크 잡고 아잔 올리든지 그래서 무슬림들은 갑자기 교회에서 아잔 나오네 그럼 기도 시간 됐거나 그것은 흔한 일이고 평화롭게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사진에는 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사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말룰라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쿠스 근처에 있는 그 말룰라 지역에 있는데요. 말룰라 지역에는 예수님이 옛날에는 팔레스타인부터 시리아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옛날에는 나라 개념이 없었고 같은 지역이었으니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여권도 없고
정도 없는 시기였죠. 그래서 생활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시리아에서 이 지역에 생활하셨습니다. 제자들 여기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언어는 아람어 언어입니다. 시리아 공식적인 언어는 아랍어 언어 있고, 여기 지역에는 아람어 언어 씁니다. 아람어 동시에 씁니다. 두 언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 있고, 그리고 성경 해석 문제를 생기면 여기 이 지역에 가서 어르신들 만나서 단어 아람어 대해서는 또 뭐 자문도 받기도 합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시리아에서 왔습니다 자기소개할 때는 한국 사람들은 저한테는 많은 질문들도 합니다. 물론 외국인 만나면 물어봐야 할 질문들은 딱 고정적인 질문들 몇 개도 있습니다. 5개, 6개 정도. 어느 나라? 왜 한국에 왔는지, 한국 음식 뭐 좋아하는지, 애인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물어보죠. 그래서 딱 그런 질문들 하다가 다음에는 이게 좀 할 이야기도 없어가지고 다음에 좀 하나씩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 어디 갔다 왔습니까? 뭐 여기저기 갔다 왔습니다. 항상 바다 있는 곳만 이렇게 먼저 물어봐요. 왜 바다 집착하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은 해요. 무의식적으로는 그런 생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리아에 왔습니다. 시리아라면 아랍 나라 연결이 뭐가 됐을까요? 사막이죠. 나연 아랍 나라에서 왔으니까 압둘 와합이 시리아 살았을 때는 사막에 살고 있었고, 말 타고 낙타 타고 아랍 칼 들고 사막 건너가는 그 모습이 그 머릿속에 상상이 되니까 그래서 좀 두렵고 무섭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들도 보여주면서 유프라테스 강도 보여주면서, 그리고 지중해도 사진도 보여주면서 우리도 바다 산도 많이 보고, 그리고 학교 교육 이야기를 가끔씩 또 하는데 최근에는 많이 합니다. 한국에 초기에 왔을 때는 굳이 교육이나 학교 대해서 이야기는 할 필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리아는 평화로운 모습이었고, 그리고 어느 나라 가든 뭐 당연히 사람들도 공부하잖아요. 근데 요즘 최근에 몇 년 전부터는 시리아 문제 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리아 사람들이 공부하지 않아서, 시리아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래서 끝까지 싸우고 있다. 그 사람들이 공부했었다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싸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시리아 이야기 가지면서 교육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교육을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시리아처럼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도 보고, 페이스북이나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논문처럼 이렇게 조금 내듣고 또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하지 않으면 시리아처럼 될 겁니다. 이라크처럼, 뭐 아프가니스탄처럼 이렇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 그거 봤을 때는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시리아 이야기를 할 때는 교육도 보여주면서, 저는 다마스커스 대학교 공부했고, 다마스커스 대학교 국립대학교입니다. 다마스커스, 알레포, 홈스 등등등 여러 대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대학교들은 다 국립대학교들이고, 공부만 하고 싶으면, 공부만 잘하면 이렇게 무료로 언제 뭐 박사학위까지는 다 무료로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는 고등학교까지는 교육은 다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비라는 단어가 한국에 와서 알게 됐습니다. 공부는 당연히 무료다 생각은 하고 있었고, 대학교까지는 다 무료로도 공부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는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학비라는 단어가 알게 됐고, 남세고 알바하고 장학금도 찾고, 참 시리아 참 멋진 나라구나 생각도 하면서, 내놓고 시리아 좋은 나라 말 할 수 없으니 욕 먹으니까 그 학비 마련하면서는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이야기도 할 때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시리아 사람들은 원래 게으르고 살 의지 없고, 사람들은 후지부지 되고 깔끔하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 문제 해결도 하지만 했다. 이런 이야기를 점점 나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시리아 사람들 얼마나 적극적으로 살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는 마로는과 출근하고는 학교 갈 사람 학교, 장사하러 가고, 다들 아침부터는 이렇게 생활도 하는데 의지 없다고 말하면 좀 그렇고, 그래서 그 사진들도 보여주면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 일반 도시 모습이고 유적지도 있으면서, 그래서 일반 주택가들도 있으면서, 그리고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 역사를 더
생각하면서는 미래도 생각도 하고 시장도 보시면 사람들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만 보면 누구 무슬림인지 누구 기독교인인지 알 수도 없고 무슬림 중에서도 누가 정신 무슬림인지 누가 이슬람 안 지키는지도 알 수도 없고 히잡 쓰는 여성들도 있고 히잡 안 쓰는 여성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도 있고 다들 적극적으로 생활합니다. 이 사진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이 장소는 하미디예 시장이라고 합니다. 다마스커스 소도에 있는 전통 시장인데요. 거기에서는 산인들이 그 사람들 없을 때에는 손님 없을 때에는 서로가 조금 시간 보내기 위해서 농담도 하고 시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미없는 농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뭐 200년 전부터는 같은 장사 해왔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친주 할아버지부터 이런 거 장사 해왔다. 옆 사람은 아유 200년 뭐야? 우리는 300년이지. 이렇게도 하고 옆 사람은 400년이지. 그 제일 그때 앉아 있는 할아버지가 듣다가 아이고야 젊은 사람들 왜 그렇게 지금 생각 없이 200년, 300년도 명함도 내밀 수 없는 사람이지. 우리는 600년 전부터 야 할아버지도 등장하면서 자랑하고 아까 그분들 말씀하셨던 이야기들은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아까 우리 집 앞에서 첫 인류문명이 발전됐다는 비슷한 재미없는 농담인데 거짓말 아닙니다. 이 장소는 2000년 전부터는 계속 같은 장소에 있고 그 장소는 그대로 있지만 주인만 바꿀 뿐이지 안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노하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함부로는 사람들 살 의지 없다, 사람들 무식하다, 사람들 깔끔하지 않다 이야기한 것 이거 너무 차별적인 발언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들도 보여주면서 특히 시리아 모르는 친구들한테 이런 사진들 보여주면서 우리도 횡단보도도 있고 또는 차도 타고 다니고요. 말 타고 낙타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 타고 있는 자동차들은 대부분 다 현대 기아 자동차들이고 한국 사람들 타는 차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도 눈 내리는 사진도 옛날에는 친구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서는 눈 내릴 때마다는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뷰시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눈 내리는 뷰시. 그래서 좀 새벽에는 눈 내릴 때마다는 친구들이 뭐 보고 저한테 계속 카카오톡 보냅니다. 눈이 내려서 밖에 나가서 눈 사람 만들어라. 이렇게 좀 즐겨라. 이미 와하비는 시리아에서는 사막 살았던 사람이라 한 번도 이렇게 하얀 눈을 본 적이 없으니 한국 살고 있으면서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봐라. 저를 챙기고 아끼는 친구들이죠. 근데 저거 보고 아니 새벽에는 뭔가 나가면 감기 걸릴 텐데 저도 의료보험도 없는 사람이라 병원 가면 몇십만 원도 나올 텐데 안 나갑니다. 그런 사진도 보여주면서 농담 넘어갔는데요. 그리고 시리아 알리기 할 때는 시리아 어떤 나라인지는 알릴 때는 이런 사진들도 계속 사용했습니다. 시리아 사람들 옛날엔 이런 집을 살았고 물론 지금도 박물관이거나 뭔가 커피숍이나 식단으로 되는 장소들인데요. 지금은 뭔가 시리아 사람들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뭔가는 콘크리트 덩어리에서 좀 살고 있어가지고 아파트나 빌라로도 살고 있어서 재미없는 생활로 살고 있죠. 근데 이런 집들 보시면 여기 마다키나 벽에서 보이는 사진에서는 모자이크 있습니다. 모자이크는 그 미술이 시리아에서 몇백 년 전에 탄생했고 모자이크는 젊은 친구들도 알죠? 모자이크 뭔지? 모자이크 사진, 포토샵 사진 아니라 다른 모자이크예요. 그런 모자이크는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다 다른데 옆에 붙으면 아름다운 사진 하나 만들잖아요. 그래서 시리아 사람들이 시리아 이야기할 때는 시리아 소개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리아는 모자이크입니다. 다양한 민족, 다양한 종교 다 같이 옆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시리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런 이야기 나오진 않는데 시리아 혁명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2010년, 2011년까지만 해도 시리아에 검색만 하면 바로 자스민 이야기 나옵니다. 자스민 나온 이유가 그 시리아 문화에서는 자스민 꽃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집마다는 다 자스민 꽃을 또 심고 키웁니다. 그래서 자스민 꽃을 키우면 커지면 이렇게는 집 바깥으로는 이렇게 좀 나옵니다. 이런 골목길처럼. 그래서 그 여름에는 자스민 꽃이 많이 피우면서 자스민 향이 조금 가득 차면서 외국인들이 지나가면서 특히 애인 손을 잡고 지나갈 때는 이런 낭만적인 모습을 생각하니까 시리아 여행하고 있는 일정 나무도 잊어버리고 그 순간만 간직하면서 자기 나라 갈 때는 자스민 나라다
이렇게는 이야기하다가 시리아는 자스민 닉네임 몇 명이 생겼습니다. 별명이 생겼고 요즘은 시리아만 검색하면 바로 IS 테러 난민들 이야기 하니까 안타깝지만 옛날에 자스민 이야기는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은 되게 맛있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너무 맛이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 음식 때문에 너무나 고생했는데 한국을 떠날 뻔했습니다. 너무나 입맛이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당 가도 어느 지역 가든 밥상만 볼 때는 너무나 감탄했습니다. 감탄했던 이유가 하나만 주문하면 다양한 반찬 나오잖아요. 다양한 반찬 나오는데 반찬 색깔, 모양, 맛은 다 다르고 지역마다도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잘된 생각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아직 한국 문화와 역사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그 밥상만 볼 때는 되게 대한민국 문화는 깊고 풍부하고 다양하구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단순히 그냥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잖아요. 특수 문화 있잖아요. 다른 문화인데 여기에 사람들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뭐 먹는지 어떤 식물 나오는지 다 바로 알 수 있는데 너무 다양해서는 감탄했습니다. 그것을 시리아랑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시리아도 어느 지역, 어느 마을 가든 반찬도 다르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국이랑 시리아랑 별 차이 없거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음식 맛은 다르긴 하지만 다양하게 나오는 것을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들 되게 많이 유명했고 특히 이런 과자, 아이스크림 유명합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스민도 유명하지만 피스타치오, 견과류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인데 그래서 피스타치오, 견과류를 많이 집어넣고는 아이스크림이든 과자든 많이 납니다. 근데 이것을 먹으면 맛있긴 하지만 칼로리가 너무 높아서는 살찝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필요하는데 원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죠. 항상.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인데 뉴스는 언론에서는 볼 때는 바로 난민, IS 테러 등등등 많이 나오고 혁명도 이야기도 나오고도 하는데 이유는 뭘까요? 딱 이 사진만 보면 왜 시리아 사람들이 힘들었는지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시리아 정치 이야기는 아름답지 않고 안타깝고 되게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이 사진에서는 이렇게 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 두 인물이 있잖아요. 1세대, 2세대, 3세대도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 시리아에서도 1세대, 2세대도 있고 그래서 아이러니도 사람들끼리도 친하다. 모인다는 말은 또 괜히 들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들끼리도 친하고 아들들끼리도 친합니다. 그래서 시리아 정치 이야기는 별로 아름답진 않은데 하프드 알 아사드라는 사람이 1970년에는 쿠데타로 권력을 잡게 됐고 그 쿠데타 잡은 후에는 권력을 잡은 후에는 하프드 알 아사드 정권은 완전 독재 정권으로도 하면서 수수민주를 이용하면서 경제 불평등도 하면서 정파 지배도 하고 등등 그런 방식으로 나라 통제해왔는데 하프드 알 아사드는 2000년에는 사망했고 30년 동안 이렇게 비밀 경찰 이중하면서 나라 통제해왔다가 2000년에 사망했고 바로 아들인 바샤르 알 아사드가 아버지 이후에는 대통령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된 후에는 아버지처럼 나라 통제해왔는데 아버지는 한 학살도 했고 아들은 여러 도시에서 학살했습니다. 여기는 학살 표시입니다. 상 표시 아니라 학살 표시입니다. 그리고 바샤르 알 아사드는 영국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좀 시리아 사람들이 좀 기대했습니다. 아버지는 군인 출신이고 시리아 떠나지 않고 시리아에서만 살았고 계속 군인으로 자랐으니까 그 사람은 뭔가 민주주의와 인권 감수성은 조금 부족하다고 사람들도 생각했고 물론 용서하려고 아니라 이해하려고 할 뿐이죠. 근데 아들인 바샤르 알 아사드는 아버지와 달리 유럽에 살았고 영국에도 살았고 안과 의사로도 일했고 아버지보다는 좀 뭔가 인권이나 민주주의, 자유에 대한 평화에 대한 감수성이 더 다르거나 사람들이 기대했지만 막상 아버지 후계자
됐을 때는 아버지보다는 더 잔인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다른 아랍 나라에서는 상황도 그렇게 시리아랑 그렇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니시아에서 북아랍의 시작은 했고, 민주화 운동 시작은 또 했고, 투니시아부터 시작은 하고, 다음에 이집트로도 가고, 다음에는 리비아, 다음에는 예멘 등등등, 다음에 시리아까지 2011년에는 3월에는 시리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 아니라 그 사람들 상징적인 날만 정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혁명은 한참 전부터 시작은 했고, 시리아 사람들이 처음 혁명 시작은 했을 때는 뭐 칼 들고 총 들고 싸우고 서로 죽이지 않을 모습 전혀 아니라 평화로운 모습으로 길 나가면서 시리아 깃발 들거나 시리아 국기 들거나 뭐 자스민 꽃 들거나 장미꽃 들거나 몰병 들거나, 그래서 군인들 경찰들한테 건너주면서 우리 다 같이 아름다운 시리아를 만들자, 알아사드 정권을 교체하고 민주주의와 자유 바탕으로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하다가 하는데 경찰들은 당연히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그래요,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앉아서 합의합시다 했을까요? 아니죠. 공사적으로는 대응 시작은 했고, 처음에는 시위 일어났다 수식이 제보가 오면 바로 그 지역에는 뭔가 경찰과 비밀 경찰도 보내면서 시위자들도 체포하고 현장도 죽이고 사형하고 잠수하고, 그다음에 헬기 적격소를도 보내고, 하늘에서는 비행기 타면서는 이렇게 사람들은 그런 헌팅하듯이 사냥하듯이도 죽이고, 그다음에는 이런 걸로는 시리아 혁명 막을 수 없으니 이제는 멀리서는 탱키나 비행기로 전투기로는 한 지역을 다 통째로 다 폭격하게 됐고, 아까 보여드렸던 아름다운 유적지들은 거의 다 무너지게 됐고, 일반 주택가들도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계속은 이렇게 당하기만 하고 죽기만 하고는 있을까요? 아니죠. 여기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우리 동네 위험해졌으니까는 도망가자고 하죠. 근데 어디로 갈까요? 계획을 짜서 저는 미국 가겠다, 아니다, 저는 한국 갈 거예요, 전 일본 가겠다, 이런 여유가 있을까요? 없죠. 일단 우리 동네부터는 조금이라도는 널 위험한 동네, 너 안전한 동네로 가자고도 하니까 옆 동네도 도망가고 옆 동네도 도망가다가 옆 동네 도망가다가, 근데 시리아 안에서는 여러 지역을 건너가면서 모든 동네들이 다 위험하게 됐고, 그래서 국경 방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시리아 북쪽에서는 이렇게 지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에 넘어가기도 하고 레바논도 넘어가기도 하고 요르단에도 넘어가기도 했고 하는데요. 시리아에서는 살고 있는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국경 넘어가기 전에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텐트로도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텐트 빌리거나 사거나 후원받거나 해서 텐트 설치도 하고, 마을 사람들 다 통째로 다 같이 한꺼번에 같이 나오니까 옆에 텐트를 다 설치하고, 여기 임시로는 일주일, 2주 정도는 살자고 하고, 다음에는 뭔가 방향 보자고, 우리 동네 안전해지면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여기는 좀 하다가, 근데 한 달, 2달도 연장도 하고 1년도 연장하고 2년도 연장도 하고, 해외도 나갈 수도 없고 시리아에서 안전하지도 않고 자기 집으로 가지 못하고, 여기는 이 캠프들이 장기화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텐트들은 자기 집 되고, 자기 집 됐으니까 사람들도 살아야죠. 그래서 기숙사들, 선생님들, 일반 사람들, 공부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학생들도 모아놓고는 이런 텐트에 모아놓고는 공부하자고도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아까 시리아 이야기할 때는 겨울도 춥고 또 눈 많이 내리고 또 비도 많이 내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시리아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겨울에는 비가 오면, 눈이 오면 캠프들 전체 다 이렇게는 봉쇄가 됐고, 텐트 여기 사진 나온 것처럼 눈이 180cm까지는 다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텐트들 다 무너지고 사람들도 얼어졌고, 제가 방문했던 2016년에 방문했던 캠프 사진인데, 이 캠프에서는 여러 사람들은 얼어 죽었습니다. 아이들, 노인들, 환자들 여러 명이 추워서는 얼어 죽었고, 시리아에서 살기도 어렵고,
옆 나라는 갈 수밖에도 없는데 이렇게 난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난민도 했습니다. 그 시리아 주변 나라부터는 말씀드리자면 터키에서는 450만 명 난민이 오다가 지금에는 뭔가 역으로는 터키부터 터키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시리아로 돌아갈 사람이 많습니다. 작년부터 터키 지진 일어난 후에는 터키 생활이 너무 어려워지고 터키에서는 100만 명 시리아로 돌아가게 됐고 레바논에서 150만 명 난민이 있다가 지금은 레바논도 한 달 전부터는 또 이스라엘 공격도 당하고 또 있어서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도 하고 레바논 국민들하고 다시 시리아로 돌아오게 됐고 요르단에서는 100만 명 정도 시리아 난민도 있고 이라크에서는 40만 명 정도 시리아 난민이 있습니다. 그 유럽에는 100만 명 난민이 있습니다. 유럽의 난민들 가는 모습은 이 사진처럼 나들 배 타고 갔습니다. 여러 번 언론에서도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배 타고는 건너갔습니다. 한국까지도 시리아 난민이 와 있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시리아 사람들은 처음에는 난민으로 오진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오기 전에는 40년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은 조금 많아지면서 제가 왔을 때만 해도 그 5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50명은 서로도 알고 아는 사람이고 대부분 다 장사하고 있는 사람, 사업가들입니다. 그리고 잘 살고 있고 자유롭게 시리아 왔다 갔다 하는데 시리아 혁명 일어난 후에는 자기 지역을 위험해지니까 시리아는 못 돌아가게 됐고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머물러야 하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체류하기 위해서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여행 비자나 사업 비자가 안 돼서 난민 신청할 수밖에 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난민으로 눈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당연히 가족들도 불렀고 친척들도 불러서 해서 숫자는 1,500명까지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는 시리아부터 전혀 모르고 한국 난민으로 가겠다 아니라 이미 한국이랑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한국에 정착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난민 이야기 할 때는 한국의 난민 이야기 할 때는 정말 할 이야기 많은데 옛날에는 뭐 사람들이 난민이 있든 없든 그렇게는 신경 쓰지도 않고 그렇게 좀 중요하지도 않고 옆에 바로 옆 집이 난민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는데 2018년에 이 제주도에서 예멘 난민들이 집단적으로 왔을 때 500명 왔을 때는 그날부터는 한국 사회가 하는 난민에 대한 인식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그래서 난민이 있구나. 그래서 반대하는 세력들도 생기고 난민은 그러니까 반대하면서 난민 인정받지 말라고도 하고 무조건 추방하라고도 하는 활동들을 시작도 했고 그래서 당연히 그 난민들도 사람이고 난민들도 우리 이웃이고 난민들도 힘든 사람이라 우리가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 힘든 사람들 챙기자고 하는 사람들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따뜻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대다수로 제가 생각은 합니다. 제가 한국 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이런 활동하면서 느꼈던 것, 목격했던 것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조금이고 정말 수수의 숫자인데 근데 재계적으로 움직이고 재계적으로 가지고 뭔가 활동하기도 하고 목소리가 높이고도 하니까 너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따뜻하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난민들은 한국에서 아직까지 버티고 살고 있습니다. 만약 전 국민들은 난민 반대했다면 난민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무조건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따뜻한 사람들도 있고 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도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안타깝게 해도 난민 알면서도 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잘 모르고 오해하고 가짜뉴스 믿고 작년에는 터키, 시리아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진을 위해서는 많은 이렇게 좀 후원도 하고 물자료도 보내려고도 많은 사람들을 계속 애쓰고 다 흘리면서 보냈잖아요. 아까 졸업사진 보여주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졸업은 하고 바로는 다음날 이렇게 영장 알려받았어요. 터키 영장 도착했을 때는 이런 모습 봤습니다. 되게 지진이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이런 지진 현장 처음이라 너무나 무서웠고 놀랐습니다. 이 국물은 12층 국물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딱 한 층으로가 높이로가 되어버렸고 아마 여기에서 생존자가 없다고는 들었습니다. 거기 팬케이크라는 표현도 씁니다. 팬케이크처럼 확 나눠지는데요. 이렇게 좀 지진이 무서웠고 많은 사람 죽었는데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계속 터키를 돕기 위해서는 애쓰고 한국 국민들도
실시간으로 많은 후원들도 했는데 터키에서는 터키 사람만 살고 있는 곳 아니잖아요. 한 400만 명 시리아 난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는 거의 300만 명 정도는 나치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시리아 가까운 지역, 터키 남부 지역에 살고 있는데 당연히 그 사람들도 지진 피해자가 됐습니다. 처음에 지진 일어났을 때는 그 터키 정부가 바로 그 이재민 캠프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캠프를 돌아가서는 챙겼다가 이제는 캠프 안에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터키 사람들도 힘들고 또 놀랍고도 하니까 이런 재난 겪었으니까 국민이 먼저 봐. 이런 얘기는 시작했잖아요. 옆 텐트를 보니까 시리아에 있는데 이 지원을 이런 후원금, 이런 음식들은 터키 사람들 위해서 왔는데 네가 왜 받느냐. 그래서 시리아 사람들 반대로 시리아 난민 반대 운동이 시작하다가 국민이 우선이다. 그래서 난민들 캠프 밖에 쫓아났습니다. 그래서 난민들 어디 살고 갈까요? 안전한 지역도 없고 이재민 캠프도 갈 수도 없으니 길가에서 노숙할 뻔입니다. 그래서 이런 캠프 갈 때마다 여러한 이렇게 시리아 가족들은 캠프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캠프 관리자 선택하거나 자리 생기거나 자리는 많긴 해요. 근데 무서워서 아니면 돌아가고 이 가족들은 아예 캠프에 수락한 사람인데 텐트는 뺏겼던 사람들입니다. 옆에 터키 사람들도 보니까 네가 시리아인이 왜 여기 와 있냐 나가라고도 하고 이 텐트는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텐트 압수하고는 가지고 쫓겨났습니다. 할 데가 없으니 캠프 앞에서는 이렇게 좀 누숙하고 있었고 반대쪽으로는 나연히 따뜻한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따뜻한 터키 사람들 아니 그 사람 무슨 죄냐 이거 재난이지 우리 나무들은 재난 피해자니까 나무도 서로 챙기자도 하고 그래서는 길가에서는 이런 콘크리트를 다 설치하면서 물법으로 나연을 물법으로 하고 임시로 설치하고 여기는 살아라. 그래서 청기하는 사람들 와서 여기는 가는 보일러는 또 설치도 해주고 노고도 해주고 또 해주고 여기는 지금 챙겨 살아라 이렇게도 있었고 그래서 터키에 도착했을 때 바로 시리아에 넘어가서 시리아에도 올리고는 우리가 갔는데 저하고는 같이 한국에서 이렇게 좀 연합팀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단체를 다 손을 잡고 시리아 가자고 했는데 터키에 도착했을 때 이미 터키 정부가 시리아 터키 국경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리아 돌아가고 싶어도 가게 됐고 터키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터키에 있는 동안 터키와 있는 이렇게는 차별받고 사각지대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시리아 난민들도 시작도 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는 물자를도 음식을도 나눠주고 침구, 매트리스, 담요, 베개 등등등도 이렇게 도와주다가 그리고 시리아 단체 특히 화이트 헬멧이라는 시리아 단체랑 연락을 하면서 방문하면서 필요한 지원물 뭐가 있는지 뭐가 필요하는지 말하면서 시리아로 지원하기 시작을 했고 터키에서는 정말 전 세계 국민 사람들이 다 와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작은 마을에 가도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미국어, 영어, 불어 등등 여러 언어를 나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다양한 국적을 나볼 수도 있고 다들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서 인류애가 정말 살고 있거나 따뜻하거나 멋지거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지원이 엄청나게 많이 넘쳤습니다. 그 터키 정부가는 지진 지난 2주 이후에는 너 이상 물자를 보내지 말고 텐트를 보내지 말라고 회원금만 보내달라. 이런 홍수도 있고 제가 현장에 있었을 때는 그것도 계속 봤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단체들이 실시간으로는 텐트보다 한 것도 옷보다 한 것도 이렇게는 좀 무효고 좀 보내려고도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는 여러 회의도 하면서 보내지 마요 하는데 나연이 내가 목소리 같은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무조건 보내면 보내야겠다 하니까 물자를 보내야지 우리가 도와주고 있다. 현금 보내면 이거 돈 안 된다. 의식 그런 사람 많아가지고 안타깝게 해도 많은 텐트들은 많은 한국 옷들은 다 쓰레기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 너무 넘쳐서 필요 없으니까. 근데 국경만큼 시리아인데 거기에서 너무 조용하고 서동하고 외로운 모습입니다. 시리아 단체 화이트 헬멧 단체가 혼자서 이렇게 그 현장을 사람들 구조하고 있고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외국 단체도 지원하지도 않고 어떤 외국 단체도 등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지역이라 우리가 넘어갈 수도 없고 터키 정부가 국경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가 나는 늘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같이 갔던 사람들도 재단이 불평등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 현지에서 터키에서 너무나 물자가 넘치는데 세계로가 처리되어 있는데 여기는 텐트도 없고 물자도 없고 음식도 없고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시리아로 보내자 하니까 안 된대요. 예를 들어 뭐냐면 보냈던 기회나 보냈던 단체나 터키에서만 전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전달하면 안 된다. 다음에는 혹시 외교 문제도 생길까봐, 혹시 터키 사람들의 마음 상할까봐, 혹시나 여러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지원을 시리아로는 가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로 더 여기 말씀드리자면 아까 터키에서는 이런 그 국민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난민들을 죽지 말라고도 하니까 솔직히는 이거 다른 얘기인데 한국에 있었을 때 저한테 그렇게 새로운 얘기 아닙니다. 놀랍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 국적 취득은 2020년 취득을 했고 코로나는 19년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 코로나 딱 시기였어요. 저는 2020년 말에는 취득을 했습니다. 이미 코로나 시기 팬데믹에는 이게 1년 정도 전에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마스크 문제가 있었잖아요. 마스크 구입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외국인들한테 마스크 나누지 말자. 국민이만 마스크를 이렇게 좀 받아야 한다고 그때 오죽했을 때는. 그래서 주민들로 번호가 있어야 약국에 돌아가서는 거기를 하고 누가도 하고도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연말에는 2019년 연말에는 팔이 다쳐서 부러져서 깁스도 하고 한 달, 2달 정도는 집에만 누워 있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이미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친구들도 마스크를 습관으로는 뭐가 필요하니까 마스크 계속 사놓고 나한테는 마스크를 여러 개는 갖다 줬습니다. 마스크 구입이 어려울지도 몰랐고 이렇게 집에서는 후원받고 있는 선물 받고 있는 마스크를 쓰다가 마스크 떨어지니까 병원도 가야 하는데 마스크 없으면 병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마스크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어디 구입하지? 그래서 찡득찡득 다리를 깁스도 하면서 약국에서는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열의 마스크는 구입할 수 있죠? 또 하니까 들어갔더니 약사님이 주회도 뻥뻥 불렀어요. 저 외국인들 불러줬으니까 주회가 안 돼요. 안 된대요. 본인이 마스크는 구입 대상이 아니다. 이거 뭐예요? 안 돼. 나열이 한국인이만 받아야죠. 그래서 저도 이걸 딱 넣고 약사님도 그런 경험 처음이니까 나의 같이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니까 이렇게 외국인이 마스크 구입할 거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하니 서로 난감해요. 저도 뭐 이거 차별 아닌가?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 몸에 찾아가지고 한국인이야 외국인이냐? 한국인 몸에만 들어가고 외국인 몸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아무도 사람이고 살고 있는데 그때도 외국인들한테 마스크 매번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얘기 딱 하고 싶고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친구들은 아이고야 어떻게 하네요. 그래서 마스크를 본인이 구입했던 것. 이거 페이스북에서도 쓰고 그것을 쓰고 후원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합치 주소 어디냐 그래서 우리가 좀 우편하면서 넣고 갈 테니까 이렇게 딱 하고 그래서 저도 마스크를 모아놓고 구입 못하고 있는 외국인들한테 나눠줍니다. 저는 집에 누워 있으니까 굳이 마스크 필요 없으니 외국인들한테 나눠줍니다. 참 안타까웠던 사례지. 그래서 작년에 터키 현장 갔을 때는 국민이 올 소리다. 국민들만 하다. 독자 뭐 할 때는 그렇게는 썩 이야기도 아닌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사례들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리아 돌아가자면 화이트헬멧이라는 단체가 혼자서는 부족한 물자로 부족한 장비로 이렇게 맨손으로는 사람들도 구조해왔는데 화이트헬멧이라는 단체가 일반 시리아 시민들이 평범한 시리아 시민들이 폭격 떨어질 때마다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서서 폭격 현장에서는 사람들도 구조도 하고 도와주고 무산자들은 병원으로 이송하고 그런 작업을 나열이 모든 사람들도 했다가 폭격이 계속해서 세계적으로가 되고 많아지면서 이제는 좀 전문성 가진 팀도 생깁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생기고 자원봉사자들이 우리가 팀으로가 많아가지고는 폭격이 떨어지면 같이 이렇게 출동하자고도 하고
그런 활동들이 확산되면서 전문성 가지면서 단체를 설립하고 화이트 헬멧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화이트 헬멧 아니라 시리아 민방위 팀 이른가 이렇게 라고 합니다. 근데 화이트 헬멧이시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화이트 헬멧을 부르다가 이름은 외국에서 화이트 헬멧 알려졌습니다. 화이트 헬멧은 꼭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맨손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도 구조하다가 많은 사람들도 구조하게 됐고 골든 타임 지난 후에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은 징계기 시작은 했고 이런 대형 텐트를 다 설치하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단체로 살고 있습니다. 텐트 안에서. 터키에서는 가족한테는 가죽 텐트 하나, 둘, 셋 필요한 만큼 다 가지고 텐트 워낙 넘치니까 하는데 시리아에서는 텐트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 텐트 설치하고 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외국 단체들은 해줄 수 있는 것 구호물자밖에 없습니다. 시리아 통해서는 구호물자를 구입하고 전달하고 나누고 대원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헬프스리아라는 단체로도 얘기를 했는데 헬프스리아는 지금 시간 상으로는 나오도 설명 못하겠지만 2013년에 제가 설립을 했습니다. 유학생으로 먹었다가 학생으로 살고 있다가 시리아 상황은 이렇게 되어버리고 저는 정치적인 의견을 다 밝히면서 전 독재자 반대했고 국민 편입니다. 전 민주주의, 평화, 자유를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고 시리아 정부군 계속 반대를 활동하다가 시리아 정부군 저를 블랙리스트를 이름에 떠놓고 시리아에 오도록 하게 됐고 한국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걸 한국에 생활하면서는 맨날 시리아 정부 비판하는 시위 기자회견도 하면서 시리아 정부군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는 나라 대사관들 앞에서 러시아, 중국 등등등등 대사관들 앞에서 1인 시위하다가 1인 시위하면서 다양한 인권단체, 다양한 활동가들,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게 됐고 같이 손잡고 연대하다가 근데 그런 활동을 2년 동안 하면서도 시리아한테 실제로 도움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나만 스트레스 해소할 뿐이지 그리고 나만 이렇게 지금 자원 낭비하고 그런 얘기만 하면 시리아 상황을 해결할 수 없으니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활동을 하자고 해서 친구들한테는 부탁을 하면서 같이 우리끼리는 만 원씩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가족을 지원하자고 하면서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하다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 이거는 단체 해야 할 일인데요. 근데 단체를 만들든지 와하비 어떤 단체에서 좀 돌아가서 일하면서 활동하면서 시리아를 도와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다. 나연이 그것은 긍정적인 이야기 아니라 부정적인 이야기지. 와하비 그런 이야기를 다 집어넣고 좀 본인이 후원할 만큼 후원하고 자기 인생을 조금 집중해라 공부만 하고 자리 잡고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단체 필요하다고? 그럼 단체 우리가 설립을 하자. 우리가 사람이고 단체 시민들이 단체를 설립하잖아요. 우리가 시민이고 우리가 사람이고 세계인으로서 그 단체를 만들자 하고 자중생각으로 단체 만들었는데 시리아 상황을 알리면서 후원금을 마련하고 후원금을 가지고 시리아에서 보내고 후원물자를 보내다가 교육 프로그램들도 단기적인 프로그램들도 진행하다가 안타깝게 해도 단기적인 프로그램을 효과는 있지 않아서 어느 날 2019년에 시리아 안에서는 초등학교 하나 만들게 됐고 그 초등학교는 지금 1200명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교식 때문에 기초비 때문에 왔다 갔다 시리아 하면서 업비딩 할 때 그래서 이런 공부를 썼습니다. 시리아 실제는 이 초등학교는 한국에서 시리아 평화를 영원하는 사람들 마음으로 만든 시다 이렇게 됐으면서 한 사람들한테서 등록도 하고 여기에는 문고에서는 한글에서는 맞춤법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실수 있다고 다 있어서 하나 이렇게 발견되면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지금 알려달라 선물을 드리겠다고 하니 지금 이것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없는 것을 찾으면서 한참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00명 공부하고 있는데 이 기모스입니다. 단체들이 먼저 킵들도 많고 킵을 큰 킵을 만들어가지고 킵에서는 5,000명 살고 있는데 5,000명에서는 팀보해야 하는 학생들이 1,000명이 있으면 2,000명을 다 모두 수령할 수 있으니 이 학교 하나 만들어가지고는 1,200명은 지금 공부하고 있고 보정이 반도 하고
대학생 학생들은 다른 동네 원동대로 가고 아까 걸어서 2시간 와보고 지금 나이 있는 친구들은 그것부터 2시간씩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어린 친구들은 이 학교를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2019년에 만들었던 컨텐츠고 학교 만들어서 정말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만들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시리아 사람들이 이 돈으로는 학교 2개 만들어주면 안 될까? 그냥 완벽한 것이 아니더라고. 그냥 층대층 만들어가지고 학교 2개 만들지 않도록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아니고 그냥 만들면 제대로 만들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농담으로 해요. 지진 일어날까봐 생각하는 게 무서워요. 왜냐하면 시리아에서는 지진 일어나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최근 300년 동안 지진 일어난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안심된 상태라서 그래서 튼튼하게 안 만들어도 된다. 그래서 무조건 튼튼하게 만들자고 했는데 작년에 지진 일어났을 때는 초벽 지역은 나무도 보여줬는데 우리가 만들었던 스키어들은 튼튼하게 남아있었고 무너지지도 않고 이제는 캠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떡하면 느꼈습니다. 다행히 학교 잘 만들었구나. 그리고 작년에 지진이 날 때는 시리아에서 이 학교 무너졌습니다. 이 학교는 2,000년 정도 비교하고 있었던 학생인데 지진에서는 학생들은 120명 이상 이렇게 적었고 교사들 아무도 적었습니다. 그쪽 우울한 동네입니다. 제일 뒤에 있었던 지역인데 진데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후원자를 만나가지고 우리 헬스리아들이 없어가지고 나무도 후보물자로 다 예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후원이 없어가지고 이 학교를 어떻게 제공할 거나 해서 언어대당한 워칭 한국 단체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부탁을 하면서 이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학교를 만들게 됐고 그래서 화이트 헬멧이라는 시리아 단체가 이 학교를 또 약간 지키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서 학교 오픈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주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은 작년부터는 계속 만나도 없이는 일하면서 시리아 왔다 갔다 하며 터키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를 준비도 하고 이번에는 한 달 터키에 머물면서 시리아가 학교 오프닝하기 위해서 하다가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오프닝했고 여기는 마이클을 가고 우리 한국 친구고 저기는 현지 사람들이랑 학교 오프닝 있을 때 지금은 이 학교에서는 4,000명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입니다. 4,000명이 이렇게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학교 오프닝 했을 때 알게 됐던 사실은 이 학교 이 지역뿐만 아니라 시리아 전체 지역에서 이제 큰 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면서 너무나 지금 핫스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알제지라 등등되어 언론사에서 계속 취재를 하고 그래서 학교 오프닝 할 때는 되게 장치처럼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희생자입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끼리 근무 있고 우리가 부분도 잊지 않고 그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자. 여기는 뭔가 지역 사회 사람들 모두 단체, 임시청구, 장관들, 터키 사람들 나와가지고 다 같이 학교도 오픈했고 교육 준비하기 위해서는 큰 만남 없이는 많은 사람들도 이랬습니다. HTO는 예고를 해주시고 못하고 저하고 똑같은 마음도 하는데 이 학교에 그냥 학교 단순히 학교뿐만 아니라 시리아 사람들한테 희망주는 이렇게 산지적인 표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프닝 했을 때는 사람들은 흘리면서 행복한 모습을 봤는데 너무 모르고 그리고 시리아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이런 학교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물가 대자도 부족한 상황인데도 완벽하게도 만들었고 지지스크에도 하면서 전쟁 지역이라 그래서 나열이는 실험 쓸 수 있게도 하고 지하는 1층 지상 3층까지도 하면 지하에서는 태피소를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폭격이 떨어지거나 해도 이렇게 사람들은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많이 신경 썼습니다. 소개됐고 시리아 지식자들은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다니 이런 주변국에서도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다니 참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터키 창립 관계자들도 이 학교 설계 봤을 때는 멋있다고 나를 칭찬했습니다.
예, 사실 뭐 아직은 현면에서 남아 있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건 일련에서 지켜봐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예전에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래서 쭉 지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입국해야 한다고 해서 어제 와서 엄마 만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시리아 이야기할 때와 난민 이야기할 때는 이런 얘기 나옵니다. 특히 가명할 때, 뭐 다양한 사람 만날 때 이런 질문 나옵니다. 나 같은 시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난민 위해서, 난민 대해서 시리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요? 그런 질문 계속 받습니다. 사실 좋은 질문이고 따뜻한 질문이고 항상 이야기인데 대답은 어렵기도 어렵고 쉽게도 쉽습니다.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 다르니까 모두는 무조건 난민들 돕기 위해서는 장거리 비행기 타고 몇백만 원 들고 영한 지역 가서도 놓아야 하는 것 이거는 난민 돕는 거든 이거만 보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 틀이 없고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민이 무엇이는지 왜 우리나라 왔는지 난민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는 알았으며 누구나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고 같은 인간으로서는 나쁜 마음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나들 다 비슷한 마음 가지고 있고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난민들 먼저 뭐 하는 사람인지 왜 왔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알고 제가 알고 공부했고 알게 됐던 것은 나만 알고 있는 건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인식을 그런 전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민 돕기 위해서 나만 이렇게 있는 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은 많을 것입니다. 가까운 단체 니네 아는 단체 신뢰하는 사람들한테 후원하거나 먹어보거나 하면 난민들한테 띵동되고 하고 생각은 합니다. 난민들한테는 무조건 물자로 도움을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렇게 생활 필요하거나 물자 필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친구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는 안정감을 해줄 사람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옆에는 이게 옆에 사람들이 저를 받아들이고 나를 사람으로서 저를 취급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난 이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그거는 자기 힘으로 가는 맞서서 자기 힘으로도 쓸 수 있을 겁니다. 시리아 이야기는 굉장히 꼭 어려울 텐데 말로 설명하면 며칠 이렇게 이야기해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리아 이야기를 이해하고 싶으시면 이런 자료들은 영상들이 여러분 다큐멘터리 영화들 한글 자막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시리아 상황과 난민 상황 어느 정도인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도 여러분들도 아마 읽으신 분들 있을 텐데 아까 책 보니까 이게 가지고 오셨을 테니까 책 홍보는 아니라 여기 이 시리아 이야기는 난민 이야기는 거의 여기 책에서는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쓴 책은 아니라 이혜진 작가님이랑 친한 친구가 썼습니다. 이 책 제가 소개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김예진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는 난민에 대해서는 활동가로 이렇게 나서서 도와주고 딱 인권 사회 운동가 전혀 아니라 평범한 시민이고 학교 교사이고 조용히 자기 생활도 하면서 낯가림도 신나면서 되게 수집이라 역시는 좀 안 듣는데 지금 그럴 많은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저를 알게 됐고 서로 엄마 소개해주면서 이렇게 알게 됐다가 친구 되고 친구 된 뒤에는 시급겪고 있는 한국 생활 어려운데 하나씩 보면서 우리 가족 생활 이야기 우리 가족이 난민돼서 어떻게 난민도 있는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마음이 또 움직이기 시작은 했죠. 친구 가족이니까 그냥 와하면 난민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내 친구로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친구 저를 또 보다가 이제 친구의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도 보게 되고
남미들도 보게 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헬스냐 소리를 했을 때는 또 걔네들 안에 또 단체 소리도 했고 그냥 뭐 대단한 일 하려고 아니라 그냥 배웠지 않게 다른 친구처럼 굉장히 뭘 하려고 하니까 외롭고 또 힘들고 하니까 같이 좀 친구 해주자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다가 남체를 높아지고 많이 활동도 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본인이 더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명령들은 하나씩은 사라지면서 그리고 본인은 충격으로 많이 배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런 경험들은 책으로 받았었는데 제가 이 책보다는 이 책 쓰는 사람의 마음을 개선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작가님 만날 때는 이야기할 때는 제가 놀리기도 하고 장난도 하고 시리얼에서는 지금 납타 타고 말 타고는 맨날 학교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장난도 하는 정말 있고 그 정도는 아직 알아보고 받아도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전문가 수준으로가 만나기 좀 어렵지만 정말 난민 민족화 활동 등등 예주민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모든 다른 사람들한테 알고 효과는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누구나 좋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이 책 썼을 때는 그냥 압둘와의 생활에 어떤 질문을 소개하고 싶을 뿐인지 난민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거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책 통해서 정말 난이도를 낮게 됐어요. 이 아까만 4,000명 학생들을 수용하는 학교가 아마 이 책 역할이 컸습니다. 백그라운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JTS라는 단체는 처음에는 이렇게 좀 터키에 왔을 때는 대표님이 오셨을 때는 터키 독자부 하는데요. 근데 시리아에 대해서 1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터키에 와서 제가 돕는 팀 중에서 한 명이 와서 나랑 같이 활동하고 있는 한국 분이 자기 스승이 올랐습니다. 스승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그래서 같이 만나가지고 인사도 하면서 시리아 얘기도 하면서 시리아도 심각하거나 그럼 시리아를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형제도 보다가 왠지 여기 놀 생각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섭섭도 하고 오작품도 하면서 시리아는 있지만 시고도 하고 이 책도 우연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드렸고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시리아 이야기를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한국에 돌아오는 동안 미인연애에서는 이렇게는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면서 그래서 강의 이 책을 읽었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는 시리아를 도와주겠다고도 하고 작년부터는 여러 방식으로 시리아에 돕다가 결국은 합숙하지도 않고 아마 이 책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 노력으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 인생이 바꿀 수 있구나 지금 나도 배우게 됐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활동도 해야 하는데 저는 강의마다는 여러 이야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은 제가 난민 위해서 뭐 하면 좋을까요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관심은 너무만 하면 너무 부족합니다. 행동으로 생각을 발전해야 합니다. 행동이라는 것을 무조건 장거리 비행기 타고 어렵게 가고 무섭게 가지 않더라도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성실하게 하며 어느 날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멀리에 있는 난민이든 옆에 있는 난민이든 주변에 있는 이주민들한테 무조건 그 도움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에서는 너무나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행동이라는 것을 본인이 제 범위에서 제 자리에서 부담 없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 하면 그걸 멋진 행동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귀한 자리를 귀한 돈 주셔서 이 자리 끝내주시는 이 자체가 귀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난민팀에 가서 어렵게 하는 데 없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느 행사 갔는데 영웅을 보게 됐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을 뿐이지만 함께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들었을 때 너무나 칭찬했습니다. 네 이야기 아닌가요? 제가 2011년에 2012년 1년 성향까지만 해도 내 사관 앞에서 맨날 시내처럼 보고는 어떻게 하고 나가라고 할 때도 아무 생각은 아무 이유가 없었는데 여러 친구들이랑 같이 손을 잡고 하면서 많이 시리아 사람들도 기도하고 학교도 여기도 만들기도 하고 너무 뿌듯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랑 오늘도 이 자리 빌려서 같이 꿈을 꾸고 싶습니다. 시리아 평화로운 꿈을 같이 꾸고 싶고 그리고 평화를 꾸고 싶습니다. 우리가 같이 평화 꿈을 꾸며 어느 날 유프라테스 강부터 한강까지 평화가 흘러올 거라고 믿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무조건 평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